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세 번째 단원이죠. 일과 에너지에 대한 단원,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생각 열기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말하는 일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제 문서 작업을 하는 정신적인 영역의 일과, 선행과 같은 그런 이제 보람찬 일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진열하거나 하는 말 그대로 힘을 사용을 해서 물건을 이동시키는 이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어, 이제 어떤 마트의 점원이 물건을 진열하는 힘을 사용을 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경우를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요, 물체의 힘을 작용을 하여 이동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상황처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기차를 잡고 움직이는 거. 우리가 기차를 오른쪽,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밀고요. 이 사과를 지탱하고 있던 줄을 잘라주게 되면은 이 사과의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면서 이 사과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밀 때 기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길 때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은 둘 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힘을 작용해서 이동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물체에 대하여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다음에 그 힘에 의해서 이동한 거리를 통해 한 일의 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힘을 줬을 때는 물체가 많이 이동했을수록 그리고 물체의 이동 거리가 같을 때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일의 양 같은 경우에는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일이라는 개념은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일의 단위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힘과 이동 거리의 단위를 보시면은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 이 뉴턴 곱하기 미터를 일의 단위로 쓰기에는 우리가 일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요. 뒤이어서 나오는 에너지도 똑같은 단위를 쓴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래서 너무 좀 자주 사용하고 물리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단위들은 보통 이렇게 단위를 새롭게 그리고 나름대로 이 관련한 내용에서 업적이 있으신 분의 이름을 길어서 이것도 이제 과학자 이름인 줄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J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즉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그게 그 일의 단위가 되는 건데 요걸 합쳐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사실 여러 가지 뭐 힘들이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제시가 되는 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구에서 이 물건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 중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힘 중에 중력에 대한 어떤 이제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런 건축 자재, 뭐 H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건축 자재인데요. 이런 자재를 힘을 줘가지고 위로 올렸을 때 말 그대로 힘의 방향으로 들어 올려졌죠. 그럼 이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을 중력에 대하여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큼의 힘, 즉 여러분들의 몸무게만큼 이 물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주면 우리는 그 물건을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우리가 중력만큼의 힘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큼의 힘으로 위로
위로 들어 올린 이동거리를 곱해서 중력에 대해 한 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체의 무게가 얘가 곧 중력이죠. 이게 중력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중력과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린 높이, 이거는 같은 말로 이동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력이라는 것도 결국에 힘이기 때문에 따라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여기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에서 힘은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은 물체의 무게고요. 거기에다가 이동거리,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물체의 무게 어떻게 구한다? 중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9.8 곱하기 질량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래에 자기점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2kg인 물체와 이 물체를 1.5m만큼 들어 올렸을 때 중력에 대한 일. 같이 한번 구해 보시면은요. 질량이 2kg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9.8 곱해요. 그럼 19.6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1.5m를 들어 올려줬다고 했으니까 곱하면 29.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9.4 그리고 일의 양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계산기에서 이제 계산을 좀 같이 좀 빠른 속도로 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중력 이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 중력 이한 일인데요. 중력 이한 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래로 작용하면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동거리 나오고요.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떨어질 때 중력이 한 일은 중력 곱하기 떨어진 높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은 이 물체의 무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체의 무게와 같은 말이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죠. 그리고 떨어진 높이는 이동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중력이 한 일은 힘이 중력이 되고 이동거리는 중력에 의해 떨어진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이 한 일, 둘 다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중력 곱하기 떨어진 높이 혹은 중력 곱하기 올린 높이로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힘이 작용을 해도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이거나 이동을 했지만 움직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0일 때 한일의 양은 0이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둘 중 하나가 0이 돼버리면 곱했을 때 0이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과학에서 정의되는 일은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이거는 벽을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도 사실 사람의 힘으로 이 담벼락을 밀어내기는 좀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이 밀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동한 거리가 0이니까 사람이 한 일은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사실 썰매가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건 누군가가 뭐 뒤에서 밀어줬거나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썰매를 이렇게 이제 밀쳐내는 힘을 가지고 속도를 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찰이 없는 얼음 위에서 썰매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게 되면 썰매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지겠죠.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건 뒤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뒤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일정한 속력으로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추가적인 힘을 가하면 이 사람은 더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할 때는 작용하는 힘이 0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힘이 작용하는 거 100% 옳은 말 아닙니다. 100% 옳은 말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힘이 0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이 0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방금 전에 설명 이해 안 되시면 또 돌아가서 몇 번 반복해서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런 세 번째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이제 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장바구니를 위로 중력에 대해서 위로 들고 있죠. 그쵸? 중력과 같은 힘으로 위로 들고 있는데 이 위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걸어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가방이 여기에 고정이 돼 있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힘의 방향과 들고 있는 힘의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 된다. 이렇게 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에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아예 없죠. 차라리 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말 그대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성분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런 수직한 경우에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입니다.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가 0인 취급을 받아서 사람이 한 일의 양은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열심히 들고 왔더니 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과학에선 정의를 내리니까 반드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이 한 일,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입을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물체에 우리가 일을 해주면 물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림과 같이 기계가 무거운 추를 들어 올리려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추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 추 자체, 물체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들어 올리고 있었던 추를 잡고 있다가 놓아지면 이 추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런 말뚝이 있다고 했을 때 쾅 하고 부딪히면서 말뚝을 박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쵸? 이 추가 이 아래로 힘을 작용을 해서 이 말뚝을 이동시켰습니다. 말뚝을 이동시키는 이러한 지금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힘을 작용을 해서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 추가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기계가 한 일이 아니라 추가 한 일입니다. 근데 이 추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직전에 기계가 이 추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해서 위로 올려줬기 때문에 이 추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떨어지면서 거기서 생긴 힘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일을 해주게 되면은 그 물체는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백날 이렇게 매달아 두면 이 추는 말뚝을 절대 박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 이 매달아 두었다가 이 끈을 놓아주게 되면 그제서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추를 더 높이 들어 올리려면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만한 높이에서 추가 떨어졌을 때 말뚝을 박는 상황이랑 이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서 떨어뜨렸을 때 이 말뚝을 박는 일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줬을 때 더 많이 박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 물체의 일을 많이 할수록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일한 만큼 내가 해준 일만큼 물체에는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시면은요,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래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추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를 쾅 박는 일을 하면 추는 바닥에 부딪히면서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더 이상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쇼트트랙 그 계주 경기에서 한 번씩 또 보셨겠지만 뒷선수가 열심히 달려오다가 앞선수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밀려버린 앞선수는
에너지가 뒤에 있는 선수가 해준 일에 의해서 에너지가 증가하여 속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밀어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다. 일을 해준 만큼 내 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 사실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은 곧 에너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을 해준다? 그럼 그 누군가는 갖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럼 누군가가 일의 대상이 된 물건이나 누군가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나오다시피 이와 같이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고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해서 구할 수가 있다. 즉,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쌓이고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크기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을 해서 그 물체가 한 일의 양을 측정을 해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에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녀석이 내려가서 어떤 물건에게 해주는 일의 양도 똑같이 100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에너지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 사실 쉬운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과 에너지를 같은 맥락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게 된다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말씀드렸듯 내가 해준 일만큼 그 내가 물체에 대해서 일을 했다면 그 물체에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해준 일만큼 내 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체로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단원의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